손흥민의 성실성과 공격성이 이제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에버턴전 이후 그동안 손흥민의 압박을 기억하라는 찬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과 경기를 하는 팀들은 손흥민이 최전방에 나서는 경우 무조건 손흥민의 압박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팀들의 최전방 공격수들에게는 손흥민의 공격성이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백패스와 골키퍼에게 압박을 하는 신용만 하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판입니다. 이제는 축구에 있어서 손흥민의 최전방 공격수에게 요구되는 공격성과 압박의 교과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버턴전 이후 함부로 손흥민 방출을 언급했던 매체들이 일제히 아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난이 싹 사그러들 전망입니다. 손흥민 기량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의 오랜 위대함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이 에버턴전에서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위대한 활약을 펼쳐온 손흥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는 극찬까지 쏟아냈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2020-21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 이상 기여한 선수는 오직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뿐이다라며 얼마나 일관성 있게 활약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5시즌 동안 공격 포인트 100개 이상 달성한 선수에 대한 평가를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손흥민과 살라는 지난 5시즌 동안 69골 33도움, 공격 포인트 102개, 살라는 74골 41도움, 공격 포인트 115개를 기록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레스터전 이후 손흥민을 의심하던 사람들은 그가 쇠퇴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가 커리어 내내 그랬듯이 가능한 최고의 방식으로 반격했다고 찬양했습니다. 충격적인 손흥민 비난 의견을 실었던 HITC의 아미르미르 기자도 손흥민에 대한 찬사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체는 팀 셔우드는 손흥민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서 보여준 적극성에 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팀 셔우드가 손흥민이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공격성을 보여주었다. 손흥민은 그런 공격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또 입증했다는 칭찬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팀 셔우드가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을 다시 소개한 것입니다. 셔우드는 토트넘 출신 레전드이며 감독까지 맡은 바 있습니다. 셔우드는 앞으로 토트넘과 경기를 하는 팀들은 최전방 선수에게 공격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명심해야 하는 이유가 세계 최고의 강한 선수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셔우드는 손흥민이 얼마나 저돌적인지 보라. 픽포드는 그렇게 터치했다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다. 픽포드는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 소니가 그것을 빼앗았다며 손흥민이 전방 압박의 교과서와도 같은 플레이를 펼쳤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HITC는 지난 레스터전 이후 크레이그 벌리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손흥민에 대한 비난에 가세한 매체입니다. 첼시 팬으로 주로 활동하는 아미르미르는 평소 손흥민의 활약을 무시해온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흥민의 레스터전을 벌리의 의견을 빌어서 비난한 것입니다. 벌리는 손흥민의 속마음까지 꿰뚫어봤다면서 경기력뿐 아니라 마음가짐이 아예 틀렸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벌리는 손흥민은 레스터전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다. 토트넘이 이 팀을 압도하고 있으니 곧 두 번째 골이 나올 것이라는 태도를 가졌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벌리는 더 나아가서 그런 태도는 빅클럽들이 하는 일이다. 유럽 최고의 팀이나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며 토트넘과 손흥민을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토트넘뿐 아니라 손흥민도 별것 아닌 것들이 여유를 부리고 있다. 그런 태도와 오만함이니 레스터전에서 무승부를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크레이그 벌리는 영국 ESPN에도 출연해서 손흥민에 대한 악담을 긴 시간 늘어놓았습니다. 에버턴전 이후 벌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대승을 거두지 않았다면 다시 나타나서 독심술 해설을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크레이그는 최근 첼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사를 쏟아내다가 축구팬들도부터 정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이상한 전문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해설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손흥민의 심리와 정신상태를 잘 알고 있다는 식의 독심술 해설을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벌리를 비난하는 글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크레이그를 레전드라고 부르는 미친놈은 도대체 누구냐? 어느 누구보다 가장 나쁜 놈이 크레이그 벌리이다. 또 레스터전 이후 손흥민의 후반전은 실망스러웠다. 손흥민은 전반전에 뺐어야 했다. 후반전에 손흥민이 없었다면 경기는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토트넘 출신 제이미 오하라도 에버턴전을 라이브로 지켜보면서 그는 정말 엄청난 선수이다. 너무나 완벽한 충격적인 선수이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영국 BBC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베스트 11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리그 사무국은 리그 2라운드에서 활약했던 최고의 선수 11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로,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2주의 베스트 3톱에 포함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발표한 2주의 팀은 19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32년 동안 깨지지 않는 기록, 역대 최다골 290골을 보유하고 있는 앨런 시어러가 선정했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 활약에 솔랑케가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 공격진에서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로 뛰었다. 토트넘 홈에서 열린 에버튼전에 맹활약으로 멀티골을 넣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어제 와포드 FC 출신 축구 전문가 트로이 디니가 선수 11명과 감독 1명을 선정하는 베스트 11을 뽑았습니다. 손흥민은 2라운드 맹활약을 인정받아 BBC 2주의 팀에 선정되었습니다. BBC는 손흥민은 단연 최고였다. 그는 중앙에서 선발 출전했는데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2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끊임없이 위협적이었다. 해리케인의 빈자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선수로 도약하는 도전을 즐기는 것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영국의 TBR 풋볼 역시 손흥민은 에버턴전에서 다른 어떤 토트넘 선수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손흥민은 돋보였다. 손흥민은 토트넘 최고의 선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한국 선수는 수년간 토트넘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다. 해리케인이 토트넘을 떠난 이후 손흥민은 자신의 플레이를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최고였고 올 시즌에도 최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손흥민은 에버턴과 경기에서 불타올랐다. 훌륭한 2골을 넣었다. 32세지만 속도를 늦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9월 1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24-25 시즌 리그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손흥민 원톱이 다시 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상 치료 중인 솔랑케를 무리하게 출전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프리시즌 동안 회복 운동을 계속한 히샬리송도 아직 제 컨디션이 아닙니다. 토트넘은 에버턴전에서 손흥민 원톱의 위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손톱 작전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텍도 손흥민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했고 내가 부여한 임무를 즐겼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시즌에 매 시즌 초심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번 시즌에도 내 영혼을 갈아서 뛰겠다. 축구 선수로서 사람으로서 한 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난 우승하기 위해 스퍼스에 왔다. 우리는 특별한 시즌을 보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단순히 골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레전드라고 불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과 도전으로 이번 시즌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독일로 가서 그리고 영국에서 10년을 보내면서 손흥민은 얼마나 신중하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이겨나갔을 것인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이 특별한 한국의 젊은이가 빛이 나기를 기대해봅니다.